안녕하세요, 유정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운전자의 안전 의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만 그래도 어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습 차원에서 꼭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한 번쯤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 제2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거리를 염두하고 운전하라. 먼저 정지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운전자가 전방에 위험이나 어떤 장애물을 발견했을 땐 브레이크를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서 실제적으로 차가 정지하기까지 이런 이동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속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지거리는 늘어나겠죠. 통상적으로 10km 속도인 경우에는 2.5m, 20km인 경우에는 6m, 30km인 경우에는 10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1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은 10m 밖에서 어떤 위험을 발생했다 그러면 긴급하게 조치하고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이 10m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운전자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고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터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중형차의 대명사인 소나타의 전장이 4.9m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10m라고 한다면 이 소나타 2대 정도의 거리겠죠. 저 스스로도 이 차량 2대 사이에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불현듯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돌발잡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돌발잡기와 같은 상황이 실제 상황이 있겠습니까? 저도 20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할 때는 갑자기 경광등이 막 들어오면서 내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스쿨존을 운행한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의 경우에도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주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아쉽게도 제가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겠고 실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내용까지도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해서 어떤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설프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기민하게 조치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판례가 말하는 기민한 운전자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스쿨존을 운전할 때는 우리가 10m 이내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준수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운전자가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차란 암초를 피하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좀 가혹하죠. 그런데 불법 주차란 암초도 우리가 피해가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쿨존을 지날 때 어떤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것이 내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아이까지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하고 운전을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너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불법 주차된 차량을 봤으면 속도를 줄이셔야죠. 불법 주차된 차량의 뒤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예상하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법 주차가 연달아되어 있는 어떤 이런 스쿨존을 지날 때는 3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속도를 낮춰서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10km의 속도로 주행을 해라 라는 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고 주행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속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인 20km 이하로 주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20km의 속도로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6m 이내의 정지거리 내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가혹한 조건이 생겼습니다만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 그 속도를 줄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무기다라고 오히려 좋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법 주차된 상황뿐만 아니라 비나 눈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든지 이런 악천후와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지거리 얘기를 좀 계속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나왔을 때 차량과 충격했던 부위가 어디냐가 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이가 문 쪽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아이를 피하기 위한 어떤 급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아이를 봤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아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고 부위를 한번 내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뭐 오히려 이게 민식이놀이라고 그래서 뒤에서 차를 쫓아다니면서 마치 내가 사고 날 것처럼 그런 상황을 가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뒤에서 쫓아와서 어떤 사고가 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는 절대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충격 부위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전조작 미스를 절대로 하지 말자. 제가 돌발 잡기와 같은 급정거를 제대로 해야만 여러분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례도 그렇게 급정거를 하는 어떤 돌발 잡기와 같은 행동을 잘 해야 운전자가 기민하게 대처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기준대로 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변호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운전조작 미스인데요.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탁 밟아야 되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밟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야 당연히 사람이 딱 치고 그냥 충격으로 딱 밀려나는 것 정도로만 사고가 그칠 수 있는데 전복을 해버리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더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작 미스를 한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내가 급정거를 해야지 오히려 급가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사고를 회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리나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제동수단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기나 타인의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작 미스는 절대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긴급피난으로 여러분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저 스스로도 많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쩔 때는 좀 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야 너나 잘하지 너나 할 수 있냐 이런 뭔가 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법이나 어떤 다른 입법 사례를 보고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이고 조금은 누구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도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라는 것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